안녕하세요. 네, 호연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아, 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이렇게 짧게 앞머리를 자른 지가 한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리고 뭐,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그때 살짝 애교머리로 조금 잘라서 파마할 때 좀 자르긴 했었구나. 그래서 그래도 한 20년 넘게 앞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색하고 괜히 잘랐나라는 후회도 어제 잠깐 했었어요. 어제 잘랐거든요. 그냥 제가 가위 들고 잘라봤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음, 네,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얘기를 들려드려야죠.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집안적인 얘기를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미취학년 때는 학교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겠지만, 집안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에 잘 안 했어요. 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해도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거의 뭐, 스트레스, 집에 가면은 일단은 분위기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뭐 아버님 뭐 일을 돕고 심부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드리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사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 위하고 그러면 힘들어도 이게 육체적인 힘든 거는 진짜 잠만 잘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릴 적이나 성인이 됐을 때나 똑같이 트라우마가 남거나 아니면 또 그게 스트레스 연속이라서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제가 아무튼 저희 항상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음,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제 남동생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남동생으로 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아버님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말 그대로 집안에 같이 사는 집에 한 집에 두 남자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은 장난기가 너무 심해요. 사람을 툭 치고 도망을 가고 툭 치고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놀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막 어릴 때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물론 성격 나름인데 제 동생은 아무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아이였어요. 남동생이 있으면 아니 형이라도 있거나 하면 놀아줄 텐데 또 저와 제 동생은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는 성격인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이런 정서가 좀 안정이 돼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쪼물쪼물하고 그렇게 노는 성격이고 제 동생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아이고 그래서 툭 치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한 대 때리려고 막 병원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주려고. 그러다 보면 제 동생은 그게 또 재밌어서 누나가 잡으러 오잖아.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잡기놀이가 되는데 또 그 재미로 저를 또 괴롭힌 게 있어서 저는 너무 힘들었고요.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때리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어머님과 그러니까 부부 간의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10마디 중에서 9마디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그렇게 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에 비해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희에게도 그렇고 완전히 예쁜 말은 엄마가 다 하는데 아버님은 욕만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타협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남편이 다시는 당신에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다 아이들 듣고 자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어머니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아버님의 성향을 더 나쁘게 키운 것 같아서 어, 자라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어릴 때 10대 때 집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뭔가를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 말대로 안 하려면 집 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생이 고3 때 집을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갑니다. 쫓아냈어요. 근데 아버님 기본 성격과 제 동생의 기본 성격이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애가 안 들어옵니다. 5년을 안 들어왔어요. 5년 넘게.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같이 학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내는 거예요. 아버님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학자금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료잖아요. 공무원의 자녀는 학비가 무료인데도 안 줘요. 안 주고 제 동생이 벌어서 지가 다 내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에 저는 또 가시방석이잖아요.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하게 계속 굴러갑니다.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그런 집 분위기에서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술 선생님 복이 없는데 선생님 복이 진짜 없는데 남자인 거예요 또. 이 선생님이 또 건들건들 하시는 유부남이시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되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쨌든 그 선생님 미술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한 명인데 어쨌든 남자인 거지. 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 선생님이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네.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시려냐면 계속 저 따라다니면서 미술학원 다녀라, 미술학원 다녀라, 아주 나를 잡으셨어. 1학기 때 그렇게 툭 치고 하는 말씀이 미술학원 다녀, 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아버님이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뭐 미술 대회를 자주 나가요. 저는 도대회 이런데 학교 대표, 지역 대표로 갔더니 무조건 상을 타오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도대회 상을 받고 와도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을 받아서 나와도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상을 받아가면은 그냥 조용히 서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학교에서도 상을 줘도 제 표정은 그냥 어두워요. 어차피 이까지 상 받아봤자 집에서 알아준 사람 없고 반가워할 사람도 없고 잘했다고 칭찬해준 사람도 없으니 이까지 상. 그런 와중에 그렇게 선생님이 미술학원 다니라고 그러니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전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도 그 선생님이 고마우신 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진로 고민을 늘 하고는 왔었지만 또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학기 때 아무튼 제가 신중하게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하는 거는 미술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술학원 다니려면 또 학원비를 주실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님이 주셨나 어머님이 주셨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원비를 받아서 미술학원을 가요. 근데 그 미술학원이 이렇게 뭐 스코는 있고 있는데 막 초등학생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전문적인 입시 미술학원은 아니었어요. 지역이 이제 경상남도 남해 90년대 중반이다 보니 때가 88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8 올림픽 있었고 89년도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골에서는 입시 미술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또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어쨌든 애기들만 가르치는 선생들이 저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입시 미술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처음에는 뭐 삼각형 뭐 이렇게 그런 석고 갖다 놓고 한번 그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려봐. 그리지 똑같이. 왜냐면 저는 시각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옮기는 거는 잘하거든요. 원래 좀 미술 잘 그리는 애들이 그려봐 하면 똑같이 그려내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잘하네. 속고 한번 해봐. 똑같이 그려내거든. 그렇게 그냥 한 달을 다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 선생님은 한 번도 그림을 제 앞에서 안 그려봐요. 보여주질 않아요. 자기 솜씨를. 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입시 미술이 대생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성이든 또는 뭐 수채화든 과를 선택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서울 쪽엔 애들은 뭐 넣어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완전히 초등학생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늦게 시작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또 계속 미술학원 다녀하는데 저는 이제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는 싫어요. 그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말대꾸를 그렇게 해요. 특히 이제 저를 귀여워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아주 순응하고 그런 딸이었는데 말수도 별로 없고 학교 오면 완전히 선생님들하고 맞먹는 거지. 그 귀여워해주니까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좋아해 주실 거 아니까. 그리고 학교 이제 편의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점심 때 또는 쉬는 시간 때 간식 드시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또 음악 선생님 좋아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랑 미술 선생님이랑 대화가 통해요. 그러면 저도 두 사람하고 친하고 한 사람은 또 다니려고 하니까 또 사이에 껴가지고 세 사람이 앉아서 농담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기들하고는 대화를 할 때 저의 대화보다는 친구들 말을 들어주는 입장? 말 시킬 게 없더라고요. 저 뭐 해줄 말이 없잖아. 근데 이제 어른들하고는 말이 통하고 참 희한해.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고 하면서 아마 여름 방학 때는
학원을 옮겨요. 아마 진주로 학원을 다녔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너무 못 가르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학원이. 그래서 그때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이 떨어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진주로 집에서 1시간 20분 거리 버스로 되는 경남 진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거기 진주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내보다는 시내가 더 선생이 나을 거 아니에요, 미술학원. 그래서 학원 찾다가 또 진주에 있는 미술학원 우연히 또 알게 돼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다니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림이 하도 막 뭉개가지고 연필선만 열심히 지나다녀서 그냥 매끌매끌 한 거지, 매력 없이.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따로 뭐 수채화나 뭐 구성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승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대생이, 그러니까 구성이든 뭐 정물이든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뭐 디자인 과를 벌써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진주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시원찮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알아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어쨌든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통학을 하는 거죠. 진주에서 남해 고등학교까지 아침마다. 그때 이제 통학을 할 때 몸은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또 진주에서 저희 고등학교까지 출퇴근 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버스에서 같이 타서 가서 가기도 하고, 제가 또 어쨌든 또 학교 끝나면 다시 진주로 가서 미술학원 다니고 많이 피곤해요, 그게. 어느 날 너무 피곤했는지 아침에 버스 안에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옆자리 같이 앉아서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선생님 어깨에 기대고 잠을 잤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빌려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어깨에 기대고 잔지도 모르고 눈 떴는데 여자 선생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달 다니다가 또 거기도 아닌 것 같아서 또 관뒀죠. 그러니까 쭉 그냥 미술학원 다닌 게 아니라 갔다가 말았다가 학원비를 주면 미술학원을 가고 학원비를 안 주면 미술학원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또 한 달 쉬었나 두 달 쉬었나 모르겠네. 그리고 남해 있는 또 학원을 옮겨서 갔나? 아무튼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학원을 3군데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의미가 없는, 뭘 배웠나 싶을 정도로 돈만 아까운, 몸고생만 한. 우리 시골 미술 선생들이 좀 그래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실력은 역시나 서울하고 틀려요. 특히 제가 또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어서 이건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싶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려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미술 학원 때문에 조금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미술 그림 이게 아닌데,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눈치채신 거예요. 학원 다니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많이 저만 보면 씩씩 웃는 거야. 그냥 미소를 그냥 던져주신. 그냥 또 자꾸 다니라 그러면 다니는 학원도 때려치울까 봐 어떻게 저 그냥 사람 하나 만들어 보려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신 그런 선생님이죠. 그렇게 해서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유년 시절은 이제 저와의 싸움, 입시를 향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는 국영수 입시 학원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다녔을 적에 저희 남해에 있는, 지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 국영수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문제집 그게 다인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18세 청년 시절 호연의 청년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그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